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도 지난주에 한 편밖에 못 올렸었는데 오늘은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 이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는 사실 영상을 만들어도 오래 걸리고 제가 영상 제작을 할 때 사실 용돈벌이 용으로 좀 제작을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제 차가 아니고 제 주위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돈을 뭘 남긴다라는 거야?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하겠지만 제 주위에 있는 동료분들께서는 유튜브를 할 줄 모르세요. 유튜브 하는 게 어려운 건가?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를 직접 하신다라고 하면은 못 하시잖아요. 뭐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하지, 뭐 나는 유튜브 안 하고 싶은데 라고 하셔도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하는 게 요즘에 많이 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굴 내놓고 이렇게 해봤자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고, 알선 딜러들, 저같이 이 차 말고 다른 차, 이게 알선 판매를 위해서 남이 갖고 있는 차를 판매하는 딜러에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입하시는 분들은 시간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제 동료들 혹은 이분 차는 항상 깨끗하던데 이 배경을 갖고 있는 제가 차를 올릴 때 항상 같은 분이 차를 갖고 계시는 건데 이분이 갖고 있는 차는 항상 괜찮더라 라는 게 좀 있어요. 가격이 엄청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가 실제로 봤을 때 여태까지 탈이 없었어, 문제가 없었어, 이런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친해졌어요. 원래는 3-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모르셨던 분이었는데 몇 번 이분 차를 빼니까 항상 생각보다 깨끗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저랑 4대가 맞는 게 비싼 차가 아니라 좀 저렴한 차 위주로 좀 많이 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차 이렇게 알게 된 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있는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제 주위 동료가 갖고 있는 차들 중에서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차를 판매를 하면은 저한테 들어오는 게 한 10만원 20만원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저도 용돈벌이 하고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서 차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윈, 소비자분 윈, 그 다음에 차를 갖고 있는 분 윈, 이렇게 서로 기분 좋은 선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환불 또는 고쳐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보증이 되는 품목은 저렴한 차지 않습니까? 새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렴한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할 게 아예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뭐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산차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리를 하게 되면 한 20만원 안팎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끔 소모품 타이어가 좀 달아져 있으면 타이어 갈고 뭐 요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냥 뭐 이해 가능한 범위 선에서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보지 않은 차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바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가서 보고 동영상 찍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대구셨는데 저한테 의뢰를 해주실 때는 어느 정도 괜찮으면은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맡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해갖고 제가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깨끗했던 거예요. 근데 안에 물론 무조건 사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맡겨주실 때 차 보러 갈 때 고객님 보러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갖고 고객님 동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아니에요. 왜요? 아니요, 동영상까지는 됐고 한번 차 그냥 대충 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고요. 그분은 제가 고객님 이거 차 괜찮은데요, 이거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다른 차를 보셨대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에서라면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시간 들여서, 그날은 원래 일이 없었으면은 지금 유튜브를 제가 많이 못 올리지 않습니까? 일이 감사하게도 의뢰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한 편이라도 더 올려야 지속 가능한 제 영업이 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는 가서 보고 깨끗해도 내가 안 사고 싶으면 안 사지 뭐, 이게 아니라 깨끗하면 사야 되겠다. 물론 안 좋으면 안 사셔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저를 멀리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마음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고충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 중에 9분께서는 감사하게도 구매를 해주시는데 그 한 분, 두 분이 가볍게 저한테 시간을 제가 못 쓰게 함으로써 등록증도 못 찾고 유튜브 영상도 또 제작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최근 한 달 동안 영상을 하나밖에 못 올렸는데, 물론 많은 분들께서 구매도 해주셨지만 최근에 대구 이렇게 의뢰를 해주시면서 구매를 안 해주시다 보니까 대구에서 좀 문의가 많이 오는데, 구미라든가 많이 오는데 제가 그 지역을 그분 때문에 좋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탁송도 직접 가고 건물 쪽인가 해갖고 즐겁게 행복하게 전화도 2번이나 더 하고, 나중에 대구 또 가갖고 고객님 대구에 또 탁송 왔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또 전화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안 좋은 기억을 남겨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7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요, 줄이면
한 5분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오늘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올려도요, 한 10대 올리면은 한 대, 두 대 판매될까 말까 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590짜리예요. 이 차는 590에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또 안내를 해드릴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중고차 보러 가실 때 이런 거 못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환경 설정이라는 거를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100을 만약에 올리고서 이게 저장을 만약에 해갖고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차 금액들이 100이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50만원씩 올리는 업체들이 많은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안내해드렸지만 50만원 이게 보여달라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냥 믿고 사는 거지, 이 내용도 몰랐다, 제 영상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 정직한 금액으로 보시고, 이 금액에서도 조금이라도 정찰제는 한 대도 거의 없거든요. 싸지면 싸질수록 정찰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해서 이 금액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깎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99%가 깎인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나는 1%였나? 아니에요. 그냥 그 딜러가 안 깎아준 겁니다. 원래 깎이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도 금액을 올려갖고 뭐 50만원 올리면 640으로 보시고 뭐 40만원 깎아도 10만원 비싼 금액이 아니라 깎아주는 금액까지 따지면 30, 50 이렇게 더 비싸게 구매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정찰제라고 해놓고 이게 640으로 보고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랑 이것저것 하면은 100만원 비싸게 구매를 하시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는 570에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전비는 7% 잡고 그 다음에 39만 9천원 정도 이전비 등취득세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570, 그 다음에 매도비가 요즘에 원래 같은 인천 조합끼리는 여기 밑에 인천 조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33만원씩 하기로 이제 했는데 강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인천 조합 그 딜러끼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어떤 상사에서는 우리도 44만원 받을 거다 라고 해갖고 지금 전체적으로 44만원 이렇게 올랐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도비는 소비자분들도 이해 못하시고 그 다음에 알선 딜러들도 손님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까다로운 부분이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 이렇게 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소비자분들은 다 주는 거니까 주는 건데 기분 좋아하실 분들은 안 계신단 말이죠. 계속 올라요. 지금 2년 주기꼴로 거의 올라요. 조금 있으면 또 50만원 넘게 올리면은 또 거기에 손님도 적응하고 딜러도 적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33만원도 원래 비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대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44라는 단위 자체가 진짜 큰 겁니다. 수수료 안 받고요.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3, 4만원 나올 것 같거든요. 한 4만원 잡고 하면은 다 해서 보험료 빼고 657만 9천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SM5 플래티넘 LE 모델입니다. 내비게이션 이렇게 아틀란 내비가 있고요. 시트를 봤을 때 여기가 주름이 심한지 안 심한지 그런 거 보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있고 그 다음에 뒷자리 깨끗하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는 고장이 나도요 유일하게 고쳐달라고 할 수 없는 부위입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끔 전화가 오세요. 이거 블랙박스 녹화가 안 돼요. 그래도 이게 보증 품목이 아니라 소모품인 부분으로서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운전석 시트가 여기가 찢어진 경우도 많고 주름이 가져 있는 경우도 많고 한데 깨끗한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휠도 한쪽만 나와있지만 보기 좋은 상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썬팅도 연하지 않은 따로 할 필요 없는 갈색이나 보랏빛으로 이제 변색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인기가 있는 흰 색깔이에요. 사진을 볼 게 아니라 원래 성능부터 봐야 되는데 성능 기록 보면은 내년 3월 3일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이에요. 유효기간이. 튜닝이 없고 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사고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분적인 중고차 특성상에 판금 도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누유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봐야 됩니다. 뭐 없고 그다음에 들어온 날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2023년 1월 1일에 들어왔는데 3개월 동안 안 팔렸다.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안 팔렸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거는 3월 29일 날 들어온 거예요.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한 보름 됐구나. 얼마 안 됐네. 그래서 이런 차가 좀 깔끔하지 않을까. 물론 보름이 아니라 4개월이 지나면요 요거를 재성능을 받게 돼 있어 갖고 4개월이 지난 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해선 4개월 안에 팔림으로 딜러들이 4개월 안에 안 팔리면은 금액을 내려서라도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계속 기다리면은 금액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뭐 극적인 변화는 못 느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100만 원에 수렴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은 이게 100만 원 금방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팔린단 말이에요.
SM5 플래티넘 4, 500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흰 색깔에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흰 색깔이 나 은색이 제일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그분의 생각이고, 대중적인 생각으로는 흰 색깔이 인기가 제일 많고 대형 고급 세단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이 제일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선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경우의 수, 좋은 차 구매하실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차 구매하실 확률을 금액을 싸면서도 좋은 차 구매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금액을 좀 어느 정도는 맞춰주시면은 그만큼 상태는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딱 봐도 이게 예를 들어서 380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무조건 안 좋겠다 있는 겁니다. 좋을 확률을 하나 이렇게 계속 올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키로수 들어온 날짜로 추정되는 이 날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점검자 의견란, 이거를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고 그림에 있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야 될 부분이 밑으로 빼놔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점검자 의견란 여기를 안 보시고 대충 이제 고르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한테 문의가 와요. 팀장님 이거 봤는데 금액은 딱 봐도 싸요. 그러면은 저는 피로가 누적돼 있으니까 예 고객님 예 이거 점검자 의견란은 안 보셨어요. 그게 뭐죠? 안 봤는데 그림만 보셨죠? 성능 기록부를 아예 안 보신 거예요? 예 안 봤어요. 그러세요? 성능 기록부라고 해서 이 차 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일단 그림은 깨끗하거든요. 근데 밑으로 다 양호라고 돼 있거나 뭐 미세누유 돼 있거나 뭐 그런 부분 다 밑으로 가갖고 좀만 내리면 한 15번 21번 사이쯤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여기 누유 이거를 못 보셨네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가격대면은 웬만하면은 그 가격인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보고 연락드리면 되죠? 전화가 안 오세요. 왜냐면 그 가격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니까. 이제 볼 줄 아시게 되니까, 안 보이니까 결국에는 유튜브에 다른 차 이 가격에 하는 차를 보고 가셔갖고 막상 보니까 별로거나 그 차를 사셔서 후회하시거나 다른 차로 돌아가갖고 전혀 영상에서 못 봤던 다른 차를 구매하시거나 그렇게 되시겠죠. 물론 그 차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 바람 나오는 그 버튼 있지 않습니까? 바람 세기 버튼 조절하는 버튼이 원래 잘 해집니다. 근데 제일 가까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인 것 같은데 많이 해지지는 않아 보여요. 랩이 있고 스마트 키 있고, 열선 버튼은 운전석 왼쪽에 붙어 있고, 운전석 여기 이게 열선 버튼이고, 전동 시트 버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유리에 돌빵 있는지는 실내 탔을 때 더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긁혀 있는 거, 사이드 미러 깨져 있는 거, 그 다음에 타이어 다 달아져 있는지, 뭐 단차가 있는지, 어디가 도색이 있는지 실제로 가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시기 전에 제가 카카오톡 60프레임 화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초반에 한 차를 부연 설명을 할 때 한 차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밑에 타임라인 보시게 되시면요, 길 거예요. 첫 번째 차만. 나머지 차는 거의 2분 30초씩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리더라고요. 다음 차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보험료 빼고 657만 9천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차는 아반떼 MD 프리미어예요.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달면 됩니다. 한 30만원 정도면은 좀 적당한 거 후방 카메라 세트로 달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다가 달아도 상단 매립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시야가 방해가 잘 안 됩니다. 막연히 그냥 시야 방해 되니까 상단 매립은 또 보기도 안 좋고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오디오를 제대로 살리시려면은 여기다가 다시는 것보다는 위에다가 다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추천이고요. 여기다가 다시고 싶으셔도 다셔도 됩니다. 대신에 핸들 리모컨과 호환이 잘 되는 내비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뒷자리 열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블루투스가 보통 되거든요. 오디오 부분은 사진에 찍히지 않았거나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반사되는 것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써져 있으면 이런 데 써져 있거든요. 에어백은 사방에 있다 라는 거고요. 중고차를 2012년부터 11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잘 볼 줄 알기 때문에 맡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고는 앞쪽에 단순 교환이 있는데 본넷이 교환이 안 돼 있다고 하면 경미한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세누유 그런 거 없고요. 뭐 없고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들어온 날짜도 3월 27일로 괜찮은 아반떼 MD입니다. 내비게이션 매립이 안 돼 있는 거 빼고는 다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610만원에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전비 7%, 76에 42, 442만 7천원.
차량 가격 610, 그 다음에 매도비 44,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대충 키로수 11만 킬로입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밑에 보실 수가 있으세요. 11만 킬로, 11년식의 12년형 이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차량 번호는 여기 있고요. 696만 7천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수수료가 안 받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그걸 아끼셔갖고 소모품 교환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께서 어딜 가시든지 수수료는 30이든 40이든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좀 괜찮게 구매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스포티지 R입니다. 710에 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하기 7%하면 77에 49만 7천원, 더하기 710 매도비 44,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5만원, 다 해서 808만 7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스포티지 R TLX 최고급형이라고 한다면은 뒷자리 열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키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아이나비 3D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도 엄청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뒤 2채널로 달려 있습니다. 에어백도 사방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동 시트는 아니고 밑에 레바로 하시는 건데, 운전석 시트 이 정도면은 적당한 거다라고 보여주고, 뒷자리 시트는 웬만하면 다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어는 좀 달아져 보이긴 한데 실제로 가서 정확한 거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년 4월 19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사고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점검자 의견란에도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 2월 15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스포티지 R TLX 최고급형이었습니다. 다음 차는 더 넥스트 스파크 호불호가 있는 파란색 차량이긴 한데, 키로수가 4,000km예요. 4만이 아니라. 키로수를 계기판을 보면은 4,000km가 맞습니다. 자, CT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핸들이 무겁고 가볍고 그거를 조절하는 버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열선 버튼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니고 블랙박스는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필 엄청 깨끗하죠. 4,000km. 4,000km면은 타이어가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가 신품 타이어를 장착하면은 일반적으로 4만 정도를 타거든요. 앞뒤 2채널 블랙박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종합검사 날짜는 내년 4월 9일까지고 튜닝이 없고요. 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없다, 사고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세누유도 없다. 안 탄 만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키로수 짧으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막연한 개인적인 생각이시고요. 차는 운행을 안 할수록 타임머신처럼, 냉동인간처럼 나이를 안 먹는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km 정도 탔으면은 차 엔진 무조건 상태 무조건 좋을 것이다, 깨끗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볼 수가 있는데, 확신은 아니죠. 근데 확률이 진짜 좋지 않을까, 너무 깨끗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막상 보면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래 타기에는 연식이 지금 17년 5년 반 정도 지났다고 하더라도 차가 거의 새 차 느낌이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 넘버가 구겨져 있으면은 이거 사고가 있었네, 접촉사고라도 있었네 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암 넘버는 이제 카엔유, 이게 제 사이트에는 840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인천 조합에서 이 사이트 카메이저라는 이 딜러 전산에다가 공문을 보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 사이트에 840으로 올린 게 제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엔유라고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오토 드림이라고 돼 있는 거는 50만 원이 비싸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은 770에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전비 안 들어가고요. 매도비 44 더하기 44,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2만 원 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816만 원에 보험료 빼고 다 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더 넥스트 스파크 LT CT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색깔만 관계없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문의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FHD 60프레임 화질로 제가 카카오톡으로 1분 27초씩 10개에서 20개 사이로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꼼꼼하게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조금 됐었나? 한번 날짜 한번 볼게요. 날짜 3월 3일,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디젤이에요. 여기 디젤이라고 이쪽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연식은 2012년 4월식이고 12년형입니다. 그리고 살룬이에요. 살룬은 해치백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세단식으로 뒤에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정품 내비게이션을 제가 반기는 이유가 내구성이 좋고 업데이트하기도 좀 편하고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그냥 SD카드 빼갖고 블루엔즈 홈페이지 들어가갖고 내비게이션 다운로드 해갖고 업데이트 딱 하면은 USB 꽂아놓은 그 드라이버 인식만 딱 시키면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허리 나오고 들어가는 버튼이고,
버튼이고 뒤로 제끼는 버튼, 그 다음에 앞으로 밀고 뒤로 가는 버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개등 버튼이고 통풍 시트도 있어요. 디젤, 요즘엔 다행히 휘발유보다 디젤이 싸고 그 다음에 66,000km 밖에 안 탄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도 있고 썬루프가 없는 게 조금 아쉽지만 오히려 썬루프 없어도 관계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7분, 8분 정도 되세요. 과반을 넘죠.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다 있습니다. 휠 스크래치가 좀 아쉽긴 합니다. 성능력 보면 검사 날짜 내년 5월 28일까지 여유가 있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근데 무사고스럽게 안쪽까지 먹은 건 없고요. 그리고 미세누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꼼꼼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들어온 날짜도 3월 3일로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휠 스크래치만 좀 아쉬운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920까지 들을 수 있겠습니다. 곱하기 7% 잡아갖고 보면은요 64만원 정도 들어가고 920, 그다음에 매도비 44, 그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5만원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4만원 일단은 잡고 정확한 거는 문의 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다 해서 1032만원에 수수료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F 소나타 억지로, 아반떼 AD 억지로 보실 바에는 이 차량이 단순 교환은 있으나 그래도 볼만한 차량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품 내비도 있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아봉 주변에 보면은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방 감지 센서, 리어 커튼, 오토홀드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오토홀드 버튼 누르고 D드라이브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빨간불 정차 시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가고 악셀을 밟으면 그제서야 나가는 버튼입니다. 이게 출퇴근 시간에 차 막힐 시간에 좀 유용한 버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빨간불이 아니더라도 잠깐 정차할 때는 브레이크에서 발 떼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젤 차량이었습니다. 연식은 12년식 66,000km 단순 교환 차량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산타페 DM 차량입니다. 이 차량만 900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820에 매입을 했습니다. 곱하기 7% 그러면 63만원 등치득세 들어가고요. 900만원 그리고 매도비 44, 저 주시는 수수료 없고요. 성능 책임 보험료가 한 12만이니까 5만원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1012만원 되겠습니다. 썬루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도 깜장색이고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가 운전석에 있고 조수석은 그냥 열선만 있습니다. 썬루프 있고 뒷자리 열선 있고요. 그냥 깔끔한 차량입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지금 차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탈까? 제가 지금 제네시스 DH를 타고 있는데 그냥 지금 팔아버리고 이 차를 탈까? 그냥 싼 맛에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 건데 구매하신다고 하시면은 바로, 그러니까 이게 영업상 멘트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어떻게 들으실지는 여러분들께서 자유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은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밑에 코일 매트는 그냥 이제 걸쳐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있긴 있습니다. 벌집 매트 위에 코일 매트가 이제 얹혀져 있습니다. 휠 스크래치도 거의 없고 차 어디 먹은 것도 없고 깨끗합니다. 썬루프도 작동 잘 하고요. 그렇습니다. 성능으로 보면은 자, 검사 날짜 내년 11월 13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다음에 단순 교환 좀 이 정도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넷 여기가 X면 얼마까지 먹은 거야. 자 보세요. 본넷이 이렇게 있잖아요. 덮개가. 그러면은 여기 차가 이렇게 범퍼가 있어요. 앞에 라이트 여기 달려있고 그쵸? 여기에 그럼 차가 이렇게 가다가 어디에 퐁 박아요. 그러면 본넷이 이렇게 돼. 그러면서 들리거나 이렇게 들리거나 그러면은 안쪽까지 먹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었으면은 여기 9번이나 11번, 12번도 분명히 표시가 되고 합니다. 고치면은요 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의심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합리적으로 의심하셔서 물어보시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닌데 라고 하시면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팔기 위해서 뻥치는 줄 알고 세상이 험하니까 물론 이제 의심하시는 건 나쁜 게 아니긴 하지만 너무 막연하게 의심하시는 경우는 이게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그때는 손님을 한 분 뵙고 해도 이게 피곤해요. 그렇습니다. 자, 뭐 특별한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들어온 날짜는 2월 6일날 이제 2달 된 거예요. 나쁘지 않아서 제가 탈까 진짜 고민 중인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해서 1012만원입니다. 자, 다음은 아반떼 AD 차량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 이게 마지막 뒤에서 세 번째 차량입니다. 1330짜리 정품 내비도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고 모던입니다. 모던에 6만 이 정도면은 사고가 크지 않는 이상 싼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부분적인 판금도색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밑에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길긴 한데 잘 읽어보면 중고차 특성상 뭐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온 날짜도 좋아요. 휘발유 차량입니다. 핸들 열선 있고 모던 스페셜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전구 타입이 아닐까 싶은데
문의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한번 어떤 타입인지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광택집에서 이런 것도 라이트 켜주고 찍어주면 안개등만 찍는 게 아니라 라이트를 다 켜서 이쁜 모양으로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인데, 광택집에서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센스가 있어봐야 더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타이어도 좋아 보이네요. 1310 곱하기 7% 잡으면은 91만 1000원, 91만 7000원 더하기 1310 이렇게 하면은 요거고, 그 다음에 매도비 44, 성능 책임 보험료가 한 3만 얼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3만원 잡겠습니다. 다 해서 1500이 안 되는 1448만 7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모던 차량. 밑에 등급은 인지도 작고 좀 더, 물론 이제 밸류 플러스라는 등급이 휠이 이쁘긴 합니다만 좀 상위 등급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맨 뒤에서 두 번째 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급으로 따지면. 근데 뭐 타는데 지장 없고 나는 휠 뭐 그런 거 상관없는데 이 휠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깡통 휠이나 안 좋은 휠, 이것보다 낮은 휠도 있으니까 좋게 봐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축구방이나 차선 이탈 그런 건 없지만 스마트키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있고 그렇습니다. 썬루프도 있네요. 성능도 나쁘지 않아 보였던, 다 해서 1448만 7천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네시스 DH 차량입니다. 86,000으로 키로수가 짧은 편입니다.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요, 앞자리 통풍 시트, 낮은 등급인 모던 등급인데 이제 4륜이에요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인치가 조금 작은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블랙박스 있고 블루링크 이런 거 다 있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양쪽 전동 시트도 다 있고, 차선 이탈 축구방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물기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 광택집에서 나온 지 바로 찍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기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런 걸로 침수차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검사 날짜는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1월 말일까지입니다. 튜닝이 없고 렌트 없고, 앞뒤로 한 달 유효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튜닝 렌트 없고요, 그 다음에 사고도 뒤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저 정도야 뭐 괜찮습니다. 트렁크 탈부착 뭐 이 정도야 뭐 괜찮습니다. 1월 31일 날 들어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하루만 더 하면 2월 1일이기 때문이죠. 이 차량은 1630에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전비 7% 잡아도 좀 모자랄 수 있겠지만 일단은 114만원, 1630 1630 매도비 44, 성능 책임 보험료가요, 성능 책임 보험료가 대충 5만원 잡겠습니다. 다 해서 1800이 안 되는 1793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제네시스 DH 차량이었습니다. 여기 이거는 시동을 안 걸어놨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시동을 껐는데 한 번 톡톡 두 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은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2.4 엔진 소리가 좀 가랑가랑 되는 맛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3.0을 좋아하는데 그건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내비게이션 정품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는 봐줄만 합니다. 브라운으로 보여지고요, 축구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루링크 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에어백 많다라는 거고, 전동 시트 사방에 있다라는 거고, 메모리도 있습니다. 휠도 좋은 휠, 깨끗한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도 있고요. 성능 기록 보면 검사 날짜 내년 2월 15일까지고요. 튜닝 렌트 없고, 사고는 앞쪽 휀다 조수석 쪽 프론트 휀다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없고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에 들어온 날짜 4월 11일로 아주 좋습니다. 성능을 녹화 날짜가 오늘이 4월 11일인데 오늘 받았네요. 깨끗합니다. 자, 이 차량은요 2170에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전비 7% 모자랄 건데 일단은 7% 잡아보겠습니다. 151만 9천원 더하기, 왜냐면 이게 대형 고급 세단은 과표가 높기 때문에 7%로 모자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하기 2170 매도비 44,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6만 킬로기 때문에 4만원 적겠습니다. 다 해서 보험료 빼고 2369만 9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자, 더뉴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칸은 아닌 것 같고요, 더뉴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국방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엄청 큰 거 들어가 있고, 스마트키 있고요. 뒷자리 엄청 깨끗하죠. 8000km 탄 거예요. 여기 써져 있습니다. 휠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덮개, 적재함 쪽은 저렇게 덮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버튼 있고요. 뒷자리 열선 있고, 4륜 이고 그렇습니다.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있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4륜 2.2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차는 뭐 10,000km도 안 되니까 뭐 볼 것도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서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자, 검사 날짜 내년 2월 26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없고 없습니다. 4월 6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차다. 그리고 옵션 정보라는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있어서 체크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딜러들이 귀찮으니까 다 찍어놓고 아는 거 썬루프 없잖아 그러면서 이것만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옵션은 사진에서 보셔야 된다 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이거 너무 조그맣고 이거 뭐 보이나? 다른 사진을 보시면은 보입니다. 기어봉 주변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통풍 시트가 있네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버튼 차선 이탈이 있네요. 뒷자리 열선이 있네요. 뭐 이런 것들 주요한 것들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밑에 이런 것도 적재한 밑에 뭐 철판 같은 거 깔아 놓은 거 이것도 보실 수가 있고 스마트 키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차량은 3,000에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전비는 5%입니다. 이게 픽업 트럭은 화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5%예요. 이거는 150이죠. 3,000 더하기 150 매도비 44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한 2만원 안 될 겁니다. 15,000원, 12,000원 이 정도 들어갈 건데 일단 반올리면서 2만원 잡으면 다 해서 보험료 빼고 3,196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끊어서 편집을 할지 아니면은 다 통째로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는 조금 있다가 한 달 뒤라든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스포티지 4세대라든가 뭐 여러가지 뭐 제네시스 DH K9 이런 부분을 다시 할지 아니면 안 했던 차량을 좀 할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그 의견이 있는지 잘 봤으면 잘 봤어요 라고 하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 제 방 안에서 이렇게 녹화를 주저리 혼자 떠든다라는 게 저도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 댓글들 보시면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혼자 떠드는 느낌이 아니라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댓글이 참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제가 자주자주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록증 늦게 받으셔갖고 좀 뿔나신 분도 계시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에 계신 고객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기 갖고 있는데요. 갖고 있습니다. 빨리 이따가 빠른 등기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부족한 점 있는 전데 시청해주시고 맡겨주시고 문의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